행정사가 풀어내는 행정이야기, 거루행정사 이경배입니다. 오늘은 사례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분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제도의 개요입니다. 기금은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회사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금법인의 성격은 다음전 광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혜택도 많고 그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좌에서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립 가능 사업장은 모든 사업,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 산하기관, 정부 투자기관, 신설회사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을 하고 다른 사업장은 분사무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기금 설립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금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첫째, 설립 합의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기금법인 설립을 합의하거나 사업주의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위원회 구성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 총회와 같은 기능입니다. 노사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세 번째,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후 출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여 여섯 번째, 3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하고 일곱 번째,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아홉 번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열 번째, 출연금을 송금한 후 기금법인을 운영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 설립 합의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기금 설립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을 추진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금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입니다. 준비위원회는 기금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기금 출연안 등을 준비하고 출연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위원회는 민법 등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 시 발기인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발기인은 법인 설립 과정에만 관여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발기인은 임무가 완수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는 기금이 설립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로 전환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기금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잘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강좌에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관안 작성입니다. 정관은 기금법인의 기본적인 준칙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정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담고 있으므로 표준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표준정관안 예시입니다. 이 표준정관에 하고 싶은 목적 사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생일, 결혼기념일, 추석, 설, 회사 창립기념일 선물 등을 검토하여 추가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금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반영하면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연액은 직전 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가 기준입니다. 다만 상하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협의해서 결정한 것 외에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금에 제3자도 출연이 가능하나 일단 사업주가 기금을 설치한 후 출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설립준비위원회 개최입니다. 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정관의 날인 및 간인 처리합니다. 정관에 간인 처리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예 간인 후 설립인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섯 번째, 설립인가 신청입니다. 기금 주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기금출연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일곱 번째, 설립인가증 수령입니다. 기금설립인가 신청 후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기한 20일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수는 제외되므로 약 한 달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설립 신청의 취소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금을 설립할 여건이 되지 못하면 등기 전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을 반납하고 인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아홉 번째, 설립 등기입니다. 설립 인가증을 수령 후 3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지체하면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열 번째, 사무 인수인계입니다.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11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에게 사업자 등록 번호에 준하는 납세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 신청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사업장이 임차 사업장일 경우 기금법인 사무실에 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전대차 계약서 작성에 임대인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소호 사무실 임차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2번째,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13번째, 출연금을 납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기금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질의답변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이익이 없는 회사도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는 사업주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출연한 것이므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영리 재단법인도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근로자가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계열사의 근로자도 지주사의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열사가 지주사로부터 직접 도움받은 업체이거나 지주사의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본사의 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거나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회사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가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선 사업주가 설립을 하고 제3자는 기금 설치 후 출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7번째,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기금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임원의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번째,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 해외 파견 근로자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강좌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강좌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